이어서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재벌개혁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를 해왔던 의원인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마찬가지로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실직고도 없었고 네, 법적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예, 앞으로 잘할 테니 좀 봐주라 이런 수준이어서요. 네, 실망스럽고 그냥 그렇구나. 예. 원래 이게 면죄부 받기 위한 그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좀 예고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이 사과문에 들어갔었어야 된다라고 애당초 설정했던 게 있었나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실직고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질 거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 없는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입장문이 된 거고요. 네. 결국 남은 건 제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만한 얘기만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다 장식하고 있네요. 그게 왜 하나만한 이야기일까요? 아니 본인도 지금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예. 저기 삼성물산을 집어먹은 걸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 고 하면 단순히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삼성전자 주식 이것 때문에 전체 경영권의 어떤 그 장악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순간 승계가 시작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본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면 상속세는 우리는 이제 50% 이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이 20.2%인데 삼성생명이 시가총액이 뭐 한 10조 한 10조 정도, 20조 정도, 20조 정도라고 치면 그 20조의 20%면 4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만 해도 2조를 내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300조짜리 회사인데 아버지가 3.66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략 3%만 가지고 있다고 쳐도 9조입니다. 네. 거기에 50%면 4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5조에서 6조 이상의 그 현금으로 혹은 주식으로 그걸 내놔야 되는데 주식으로 내놓으면 겨우 어렵게 장악한 연결 구조가 깨지고 돈으로 내자니 현금이 없고 이게 본인도 지금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와중에 무슨 아들한테 주겠네 안 주겠네 우리 국민들은요 뭐 본인이 아들에게 주는 거 그 당연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불법이나 편법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냥 세금 내라고요. 네. 아니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저작거리에 지나가는 이씨, 김씨, 박씨 전부 다 네. 세금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기들만 세금 내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그 400조 원 없는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을 낼름 가져가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네.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불법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실직고를 안 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네. 상당수 언론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 입장문은 제가 말씀드린 하나만한 입장문일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런 입장을 발표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누가 만들라고 그랬는 거냐면 지금 그 뇌물 사건의 형량을 최종 결정해야 되는 정준영 재판부의 그 판사가 그런 거 만들어서 활동 잘하면 내가 좀 형량을 깎아줄게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후다닥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 재판부가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잘못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이 유죄로 내렸고 형량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정확하게 잘못했는지를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던 건데 잘못한 것은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사과만 논란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이실직고를 하지 않은 채로 죄만 자백을 했으니 사과를 했으니 죄만 깎아받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의 이 그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유에 따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권유를 했던 그곳에서 이 사과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지가 궁금한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늘 뭐 위원회가 열린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어떤 평가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저도 맨 마지막에 실수를 금치 못한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총수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또 그 계열사들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회사가 총수 1인이 계속 하기를 해주면 계속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예. 총수 1인이 마음 바꾸면 그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조직 아니에요? 예. 옛날에 아버지 이건희 때에도 그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고 삼지모라고 있었어요. 예. 그 2년 만에 그냥 흐지부지해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총수 1인이 마음 내키면 계속하는 그런 그 권한을 갖는 그런 정도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네. 법적 근거도 없고 어떤 규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네. 그건 그냥 선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거지 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12년 전 아버지 이건희가 있었던 기자회견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준웅 특검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예.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10조 숨기고 있다. 검은 돈을 조성해놓고 있다. 이래서 그 고발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4조 5천억 원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니 이 4조 5천억 원이라 하는 불법적인 돈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발표했던 게 이거 다 그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불법 상황이니까 실명 전환하겠다, 밀린 세금 다 내겠다, 그 나머지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였어요, 약속이. 네.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 했나요?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금도 내지 않았고 실명 전환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인출해서 자기 돈을 딱 가져가 버렸고요. 오히려 그 수사 결과를 이용해서 삼성생명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지분 20.2%를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아이러니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예. 저는 그때 아버지 이건희의 기자회견도 말짱 도루묵 어제 있었던 이재용의 그 기자회견도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한 약속을 툭 던져놓고 곧 있을 재판에서 좋은 결과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재판에서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불안하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성의 이 모든 일이 첫 스타트가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996년에 시작된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으시겠지만 96년부터 승계 작업을 진행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전환 사채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2005년인가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때 대법원의 대법관 주심 재판관이 누군지 아세요? 김지영 김지영 대법관이에요. 지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지영 씨가 그때 대법관으로 1심, 2심 다 유죄였는데 무죄로 만들어졌어요. 네. 제가 법리적인 구조는 모릅니다만 이게 팩트입니다. 그건 저번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자꾸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이 구조 전체에서 이 과정에서 그 검찰은 수사를 늦게 시작해요. 네.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요. 이 와중에 관료들은 온갖 그 특혜와 구멍을 만들어서 삼성을 도와주고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대한민국 제4의 헌법기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제4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언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것 빠졌다 저것 빠졌다를 지적하기보다는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단다 라고 하는 걸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저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규칙을 어겨도 괜찮은 무소불위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 태도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셨네요. 어제부터 분개스러웠어요. 딱 나올 때부터 이 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노정되고 있는 불법적 상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그 법적 한도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대로면 삼성 생명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6조 이상 못 갖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느냐면 그 금융기관이 뭐 계열사 주식을 마음대로 뭐 사주거나 채권을 마음대로 사줬다가 이게 부실화되거나 그 회사가 위험해지면 이 부실함과 이 위험이 전체 그 금융회사를 통해서 허브를 통해서 전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네. 저축은행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6조밖에 못 갖게 있게 됐는데 20조, 30조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를 아무도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얘기입니다. 관료들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삼성이 우리나라 언론의 최대 광고주여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답답한 일입니다만 하여간 감시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